단번에 0.5%포인트 오른 기준금리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두 번에 할 걸 한 번에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입니다.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비상 버튼을 누른 셈입니다. 그런데 대출받았던 분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여러 악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1.75%였던 기준금리를 2.25%로 올린 빅스텝은 금융통화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린 것도 석 달 연속 올린 것도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입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해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를 찍은 물가 상승률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에 50bp를 올림으로써 이를 억제하고자 합니다만 이미 물가 상승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2.75나 3% 금리 수준을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달러당 1,300원을 넘어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환율도 기준금리를 더 올리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환율이 더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더 올라 물가를 잡기도 어려워집니다. 4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물가를 경험 중인 미국은 이달 말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아예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럴 경우 오늘 한국은행 결정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집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환율이 뛰는 걸 막기 위해 다음 주 방한하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추경호 부총리가 한미 통화수합 재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건 물론 경기가 가라앉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이자 부담이 커진 가계와 기업이 각각 소비와 투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이것이 향후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한국은행은 연초 3%대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낮췄지만 오늘은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자, 이렇게 결정한 뒤에 한국은행 총재가 내놓은 메시지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자가 평생 3%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위험을 생각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동안 대출을 끌어모아 투자해온 이른바 영끌족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상공인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재작년 말에 가능한 대출을 다 받는 일명 영끌매매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출 이자가 늘어서 살림살이 부담이 커졌습니다. 주담대, 신용대출, 그리고 주식도 다 팔고 해가지고 영끌해서 집을 샀었거든요. 이미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0.5% 이상이 오른 상태거든요. 오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되게 크죠. 이 씨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고정금리이지만 2억을 빌린 신용대출이 변동금리라 연 이자 부담이 벌써 1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번 빅스텝 단행으로 대출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8월에 비해 지난달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올랐을 때 5대 은행의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06%포인트에서 1.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엔 0.5%포인트에서 0.6%포인트 정도의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연말까지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의 기준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자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영끌족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0에서 2%, 3% 수준에 계속 장기적으로 머물 것 같다라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어떤 경쟁 활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대출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소상공인과 서민층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은행들에게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지 말라고 압박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은행들의 최근 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심인데다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도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집값은 꺾이고 거래는 끊기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에 대출받아 집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집주인들은 가격을 내려 급매물을 내놓지만 팔리지 않고 쌓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식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끌족이 몰렸던 이른바 노도강,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선 최근 집값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래는 지난해보다 70% 넘게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거의 못했어요. 매매 자체는. 정말 급매로 나와서 하는 물건이지 않는 이상은 몇 건이 없는 것 같아요. 뭐 1억 이렇게 하면 6억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더 보시려는 손님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가격까지 내려서 파시는 매도자분들도 없고. 얼마 전까지 집값이 굳건하던 서울 강남 지역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중개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거래가 전멸이죠.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은 있는데 매수자는 더 떨어지게 바라고 매도자는 이 현재 가격에서 팔길 원하고. 매매요? 네. 저 하는 것 같은데. 매매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문의가 있어도 이렇게 달려드는 손님은 없고 그냥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냐 그 정도 물어보고. 집값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집을 구입하면서 3억 원을 대출받으면 주담대 금리를 연 5%로 받아도 연간 이자만 1,500만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른다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수요자의 경우 일단 기다리는 편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보는 것보다는 약간 그 금리 인상 방향 이런 걸 보고 결정하는 것을 좀 미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는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오르자 대출을 더 받아 전세를 사는 것보다 월세를 구하려는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시장에서 올해 1월 45%였던 월세 비중은 지난 5월 59%로 급증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